안녕하세요. 정치는 삶이다입니다. 우리가 이제서야 올바른 대통령을 만난 것 같습니다. 기존까지 한심한 대통령이다 보니까 밑에 있는 대통령의 뜻을 따라야 되는 그 세력들조차도 대통령을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가 금융권들이 부동산으로 돈을 날로 벌었던 거예요. 대통령들이 취임을 하면 처음에는 다 기업들에게 주문을 합니다. 어떻게든 고용을 좀 늘려라. 청년들 좀 취업 많이 시켜줘라. 그리고 부동산은 가격 좀 안정화시켜라 라고 주문을 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통령이 생각이 없어. 무엇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결국은 밑에서 자료를 가지고 오죠. 수많은 숫자 자료를 가지고 오면서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눈과 귀를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 대통령이 뭘 압니까? 그러면 이렇게 가야 됩니다. 저렇게 가야 됩니다. 라고 하면 결국 그래 보고를 하니까 숫자를 가지고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뭐 지식이 없으니까 반박을 못하고 가는 거야. 호구되는 거야.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오르면서도 대통령이 전혀 다른 보고를 받는 거야. 이런 정책 쓰면 부동산이 좀 잡힐 겁니다. 이런 정책 쓰면 개인들에게 대출이 증가할 겁니다. 기업에게 대출이 증가할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아. 왜? 대통령이 호구였거든요. 전혀 지식이 없으니까 대통령을 그냥 권력 주체들이 가지고 놀았던 거야. 그냥 처음에만 좀 굽신굽신했던 거고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금융들이 뭘로 돈을 벌어요? 부동산으로 돈 놓고 돈 먹게 하죠. 콘크리트 덩어리 분양에 그걸 담보 잡으면서 엄청나게 이자 수익을 얻죠. 위험 부담은 1도 없고. 근데 그걸로 계속 돈을 벌어 제끼니까 부동산 가격은 끝없이 폭등하고 그로 인해서 한국의 부동산은 애초에 이제 젊은이들, 미래 세대들은 가질 생각조차 못하는 포기를 하는 그래서 기성세대들은 엄청난 부를 누리고 젊은 세대들은 미래를 놔버리는 그 상황이었죠. 여기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정말 똑똑한 거야. 이 구조를 완벽하게 다 알고 있는 분이에요. 그건 과거 성남시장 때부터 관심을 가졌던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부동산이나 금융이나 자본의 흐름에 대해서 거의 완벽하게 알고 있는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한심한 대통령들처럼 삥발에 핫바지로 보고 시간 조금 지나면 얘도 또 모르니까 그렇게 안 되는 거야.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바로 지시하는 부분들이 그런 거예요. 금융들 너희들 예전처럼 그렇게 부동산 가지고 날로 돈 벌 생각하지 마. 니들이 뭐 해야 돼? 기업에게 뛰어난 기술이 있고 뭔가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본이 부족해서 도전을 하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니들이 위험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냐, 대출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뉘앙스의 지시를 그냥 막 해버려. 그러니까 금융 자본들 머리 꼭대기 위에서 노는 거야. 이재명 대통령님은. 정말 무서운 부분이에요. 국무회의 그 영상을 보면서 소름이 끼치죠. 그러니까 시간 조금 지나면 다시 또 대통령 멍청하니까 뭐 알겠어? 우리 부동산 대출 증가시키면서 우리가 또 쉽게 날로 돈 벌어 먹어야지. 그 생각하고 있던 금융 자본들은 그 국무회의 영상을 보면서 소름이 끼쳤겠죠. 이재명 대통령은 전혀 다른 대통령이구나. 완전 금융, 자본, 부동산, 주식 빠삭하게 알고 계시는구나. 근데 거기에서 이제 1년, 2년 지났다고 이제 대통령 힘 좀 빠졌다고 우리 금융자본들, 은행들 다시 부동산 대출 쫙 늘리면서 돈 좀 벌어봅시다. 할 수 있겠습니까? 박살나는 거예요, 그런 애들은. 그러면서 바로 주문이 뭐예요? 금융자본들 니들 이제 돈 벌려면 위험을 부담하면서도 너희들도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하면서도 기술, 기업 도전하는 이들에게 투자를 해. 실패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게 정상적인 금융 자본 아니야? 언제까지 부동산으로 날로 돈 벌어 먹을 거야? 국가에 해를 끼치면서. 그 뉘앙스로 바로 지시를 하니까 빼박을 못 하는 거야. 그러면서 바로 위에서 금융이 저기 위에서부터 나오는 정책들이 뭐예요? 이제 한국에서 금융 자본들은 이런 내용들이에요. 국민성장 펀드를 출범시키고 적극적으로 기술, 기업에게 투자를 하겠습니다. 정책 금융 개편. 뭐예요?
핵심이 이거예요. 부동산 금융 의존을 최대한 낮추겠다. 대신 기술 금융, 벤처 투자, 기후 금융 등 확대를 하겠다. 지역 특화, 재생에너지 인프라 지원 강화하겠다. 자, 예전처럼 그냥 날로 부동산으로 돈 벌어먹는 그딴 짓 안 하겠습니다. 라고 사과를 하면서 반성을 하면서 바로 머리를 조아리잖아요. 예? 대통령을 잘 뽑으면 이렇게 된다고요. 그 다음 은행 규제 개편. 자, 주담대에 대한 위험 가중치는 오히려 높입니다. 날로 먹든 그 짓을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대신 비상장 주식의 위험 가중치를 낮추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너희들이 기업들이나 개인들이나 기술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이게 위험 가중치가 많이 잡히니까 네가 소극적이었다고? 그거 낮춰줄게. 대신 부동산에 대한 담보물 잡고 투자하는 거 그거 날로 벌었던 거 그거 가중치 높일 거야. 자, 그러면 은행들은 당연히 위험 가중치 높은 것들을 자제하고 위험 가중치가 낮아지는 것들로 돈을 옮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조를 아니까 그냥 핑계를 못 대는 거야, 이제는. 자, 핵심이 뭐예요? 금융을 부동산 중심에서 산업 성장 중심으로 전환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당국이 생산적 금융 대전환을 선언을 합니다. 관점이 뭐냐? 부동산으로 날로 돈 벌어먹던 이 금융 세력들이 이제는 기업이나 산업으로 투자를 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는 부동산과 가장 다른 게 바로 위험이 무조건 존재해요. 자, 망하는 기업이 무조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하는 기업들의 가치를 인정하면서 거기에서 수익을 충분히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실패하는 투자를 감수하면서 적어도 이쪽으로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과거처럼 부동산으로 날려먹는 집 그거 국가 누가? 대통령님이 그냥 두고 보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자본 규제에서 자, 부동산은 오히려 야, 주담대 니들 많이 해? 야, 우리 그 위험 가중치 높일 거야. 금융권은 전체 통틀어서 위험 가중치를 무조건 낮추는 노력해야 되는데 예전처럼 주담대 비중이 증가하면 위험 가중치가 오히려 올라가요. 반면에 기업 투자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낮춰주는 거야. 그래서 반면에 주식 위험 가중치, 비상장 주식을 비롯해서 오히려 낮춰주는 거야. 자, 정책 금융 주로 부동산 가계대출 중심이었던 게 기업 쪽으로 전환. 자본시장에서도 전통 대출 채권 중심으로 어떻게든 담보금을 잡고 손에 1도 안 보는 그 금융 자본들이 이제는 본인들도 어느 정도를 감수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명히 달라지고 있죠. 자, 여기에서 진짜 무서운 건 대통령이 금융, 부동산, 자본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금융 자본들이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 수많은 숫자를 바탕으로 한 자료를 쭉 가지고 가서 대통령의 눈가기를 흐리게 하는 거야. 모르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지금 상황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정책을 내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대통령도 모르니까 그래? 그러면 그렇게 가자. 라고 하면 거기에서 다시 금융자본들의 돈들이 쫙 부동산으로 나가면서 날로 돈을 벌어먹었던 그게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금융자본들이 했던 짓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안 통하는 거예요. 그딴 짓 하면 대통령이 눈에 불을 켜고 보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을 잘 뽑으면 이렇게 국가 정책이 바뀝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많이 알아야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변에 이런 것들을 많이 SNS나 주변에 많이 얘기를 해야 돼요. 이게 아무리 좋은 대통령이라도 오히려 선동하는 이들, 보수, 수구, 꼴통 같은 것들이 계속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또 사람들은 그런 데 빠져요. 사람들은 값진 걸 몰라.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많이 퍼뜨리고 얘기를 해야 돼요. 제 채널에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올바른 정책에 대해서 열심히 얘기 많이 하겠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올바른 대통령을 이제서야 첫 번째로 가져본다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